꼭 챙겨야 되는 영양제가 아니라 영양소를 건강 고민별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성지방, 고지혈증이 걱정되신다면 오메가3를 추천해 주셨어요. 이게 영양제보다는 식품이 아무래도 낫겠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뭐 건강한 일반인 같은 경우는요, 굳이 뭐 영양제까지는 필요 없으시고 사실 음식을 통해서 충분히 그 영양소가 많이 풍부히 들어있는 음식을 통해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겠고요. 근데 만약에 지병이 있으시고, 즉 만성질환, 즉 당뇨병이랑 뭐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 상황에 맞게끔 중성지방이 너무 높으면은 그때의 보조적인 치료 방법으로 오메가3를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미국 심장병 학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그 가이드라인도 지침도 마찬가지인데요. 뭔가 만성 질환이 있으신 경우에 중성지방이 유독 높은 경우에 뭔가 치료제의 보조적인 역할로 오메가3를 쓰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뭔가 만성적인 질환이 없고 정말 건강하다라고 하면 굳이 영양제까지는 필요하지 않고요. 네. 음식을 통해서 충분히 섭취를 하시는 것도 충분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밥상 속에서 오메가3를 보충할 수 있는 천연 건강식품 네. 이 속에 들어있거든요. 바로 공개합니다. 짠. 자, 보시면 고등어 있고요. 연어 있고요. 들깨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들기름이 있습니다. 김 교수님. 네, 고등어는 우리 오메가3 지방산의 아주 보고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한국인의 대표적인 등푸른 생선입니다. 이 고등어에는 오메가3가 5,860mg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유사하지만 조금 덜 들어있는 연어에도 지금 1,350mg 들어있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면 들깨가 엄청 올라가 있는데요. 네. 100g으로 해서요. 우리가 24,780mg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들깨는 우리가 100g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오메가3 지방산을 충족시키려면 고등어 반마리 정도면 충족합니다. 그래서 하루 식사 중에 생선 반 토막 그리고 들깨, 들깨로 무친 나물 그리고 견과류 한 줌 정도만 드시면 하루에 필요한 오메가3 지방산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잘 챙겨 먹어야겠고요. 영양제 말고 영양소를 처방해 드립니다. 갱년기 노화가 걱정된다면 비타민 D를 챙겨보라고요. 이게 갱년기 노화에도 관여를 하나 봐요, 하 교수님. 네, 맞습니다. 비타민 D는요, 공이 비타민 여러 종류의 비타민 중에서 가장 연구가 많이 된 비타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비타민 D가 그만큼 여러 가지 유익한 작용을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근육을 생성하고 뼈 건강을 지켜주는 거는 물론이고요. 요즘에 특히나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 면역 기능을 좀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여태까지 알려진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상기도 감염, 겨울에 뭐 감기 굉장히 많이 앓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천식이 있으신 분들은 겨울에 그 바이러스와 어떤 감기를 걸리면 천식이 악화되는데 이런 것들을 비타민 D가 많이 줄여준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 환자분들 뭐 적절한 비타민 D를 보충을 하면은 전반적인 사망률을 좀 줄여준다라는 연구 결과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때문에 적절한 비타민 D는 굉장히 중요하게 잘 챙겨서 보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비타민 D 역시 사실 영양제로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래요. 아까 얘기한 게 햇빛을 보는 게 제일 맞아. 좋은데 이게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좋은지 근데 또 안 되면 또 이걸 먹어야 되잖아요. 이거 어떤 게 해야 됩니까? 네, 당연히 영양제는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이 비타민은 음식만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햇빛을 충분히 봐야만 혈중 농도가 올라가는 것이 사실인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특히 겨울철에는요. 이 반팔 반바지 정도의 어떤 노출이 있어야 되는데 겨울엔 특히 우리 두 분 아나운서 같이 얼굴이 더 작거나 이러면 더 불리하시고요. 면적이 작아. 네, 면적이 작아서. 네. 그다음에 이제 실내 생활을 우리 좀 많이 하는 이런 분들 아니면 노약자분들 또 햇빛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정말로 고려해봐야 될 영양제를 드셔야 될 상황인데 학회 차원에서 권고한 바가 있는데 70세 이상의 이제 고령이라든지 또 모유 수유를 하는 이제 아기들은 영양제 형태로 섭취하도록 학회 차원에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햇빛 충분히 쬐는 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D 밥상 챙기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앞에 차려졌습니다. 바로 공개합니다. 짜잔, 보시면요. 고등어 그 옆에 연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달걀, 말린 표고가 등장을 했어요. 김 교수님. 고등어 또 나왔네. 네, 비타민 D가요. 우리가 한국인의 상용식품 중에 굉장히 제한된 구간함에 들어있어서 우리가 섭취하는 상태가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식품성분 DB에 의하면은요, 우리 달걀 60g짜리 한 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비타민 D가 13마이크로그램 들어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특히 노른자를 기준으로 하면 27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달걀 2개 먹으면 우리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 오. 충족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청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도 들어있고요. 연어, 다랑어에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 건조시킨 햇빛으로 만든 버섯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하루 식사에 달걀, 생선, 그리고 우유, 그다음에 자연 건조한 버섯 요거 챙겨 드시면은요. 비타민 D 필요량 충족할 수 있습니다. 네, 비타민 D에 이어서 비타민으로 하나 더 이어드릴게요. 과음, 과로하고 구내염이 심한 분들은 짜잔 비타민 B를 권해주셨어요, 서 교수님. 네, 이 비타민 B는요, 알코올 대사에 필요한 조효소이자 에너지 대사를 촉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과음하거나 필요할 때 도움이 되겠죠. 또한 이 입이 허는 구내염 같은 경우는 흔히 구내염 생긴 비타민 C 많이 드시죠? 물론 이제 헐었을 때 치유하는 데 효과는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구내염은 이 세포 재생을 돕는 비타민 B를 충분히 드셔야만 근본적인 발생을 억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 B를 드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어서 비타민 B도 식품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공개할게요. 짜잔, 보시면 완두콩 있고요. 돼지고기, 닭고기 있고요. 현미, 콩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 교수님. 네, 지금 같은 환절기에 괜히 피로감 많이 느끼실 때 우리가 비타민 B가 충분한 식품 섭취하라고 권장하고 있는데요. 비타민 B는 항피로 비타민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육류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육류 중에서도 돼지고기가 아주 월등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닭고기에도 지금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미와 콩에도 우리가 비타민 B군이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잡곡밥,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나물, 그리고 육류 섭취 충분히 해주시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B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점심에 현미 콩밥에 돼지고기 반찬 드시면 충분하니까 잘 챙겨 드시고. 마지막에 이제 관절이 쑤시고 아프신 분들, 우리 어르신들 눈여겨보세요. 칼슘과 비타민 D를 또 권해주셨습니다. 하 교수님. 네, 제가 뭐 처음에 비타민 D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제 비타민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국민 건강 영양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얼마만큼 많은 영양소를 어떻게 골고루 섭취하느냐 그거를 조사하는 건데요. 거기에 보시면 우리나라 성인 그 하루 칼슘 권장량의 70% 정도밖에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칼슘이라는 게요. 음식물을 통해 섭취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안전하거든요. 하루 삼시세끼 잘 드시면요. 그중에 한 500mg. 우리나라 그 뼈 건강을 위해서 한 800에서 1000mg의 칼슘을 매일 드실 것을 권장을 하는데 그중에 반 정도는 식사를 잘 하시면 보충이 되고요. 나머지 반 정도는 칼슘이 풍부한 음식, 뭐 유제품 정도를 간단히 곁들이시면은 즉 칼슘이라는 거가 그 식생활을 통해서 쉽게 이제 보충이 될 어떤 그런 굉장히 손쉽게 보충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간과하시고 영양제로 너무 보충을 하시다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점을 신경 쓰셔서 식사를 통한 보충이 먼저다라는 것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보고 얘기하니까 찔리는데요. 제가 오늘 제대로 배운 게요. 네. 사실은 정말 건강을 챙기면 영양제에 손이 갈 게 아니라 건강한 하루 세끼 밥상. 저도 할 테니까 여러분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래도 부족하다 싶을 때는 나한테 부족한 영양소가 뭔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꼭 필요한 영양소만 깐깐하게 고르는 지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영양제 똑똑 섭취법 알아보고 있고요. 여러분 주신 궁금증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40대 중반 유방암 치료를 받고 타목시펜이라는 약을 먹고 있습니다. 마그네슘, 오메가3, 비타민C 복용 중인데요. 특히 고용량 비타민C가 암 환자에게 좋다고 해서 3000mg을 복용 중인데 괜찮을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서 교수님? 네. 네, 일단 비타민C 요즘 메가도즈라고 하는데 고용량 요법이 있는데 사실은 이 암 환자한테 좋은 비타민C의 용량은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용량이고요. 뭐 학회 보고된 바에 의하면 이제 그 수액으로 맞는 정도인데 그거는 정말 케이스가 보고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3g 정도면 사실 항암 효과보다는 뭐 항바이러스 효과나 뭐 면역 증진 효과는 있는데 문제는요. 네. 평생 지속을 하실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시다가 안 드시면 리바운드라고 하는데 상대적인 오히려 비타민C 결핍처럼 몸이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 정도면 이제 그 좀 과한 경우에 뭐 요로결석이라든지 조금 자극이 되면 뭐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건강을 신경 쓰시는 거 굉장히 좋으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비타민C가 너무 고영양이 들어오면 아직까지는 뭔가 근거가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잘 드시는 게 좋겠고요. 제가 이분한테 여태까지 드시지 마라, 가려 드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드렸던 경우가 다 이런 겁니다. 암 환자분들이 비타민 D를 적당하게 챙겨 드시거나 아니면 적당한 그 수준으로 잘 유지하시면은 전반적인 생활이나 아니면 사망률까지도 줄여준다고 하니까 비타민 D 혹시 신경을 안 쓰시고 계셨으면은 이 점도 꼭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